너무 잘 썼어. 혹은 이 시는 명편이지. 출판사 편집장이기도 하고 대학교 강사, 문학 연구자, 한국 시조시인협회 사무총장이라고 욕망이 가득하죠. 지금보다 더. 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고 야망 있는 남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좋은 시를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좋은 시인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그 안에서 막 편하게라고는 얘기하시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나만의 글쓰기 시간을 자꾸 마련하려고 하시는 게 자꾸 보이거든요. 느껴지기도 하고. 네네. 내가 글 쓰려고 하는 동기부여 요소가 어떤 게 있어서 그렇게 짬짬이 힘들게 하실까요? 꼭 굳이 시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현 시대가 되게 우울하잖아요. 힐링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한때는 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해서 책도 많이 팔리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 힐링과 위로라는 말을 요즘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든 시를 쓰든 소설을 책을 내든 간에 이게 힐링이 된다 혹은 위로가 된다 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실제로 작가들이 그런 것을 화두로 해서 강연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내가 쓴 글이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면 참 좋겠죠. 근데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처음부터 힐링이나 위로를 노리고 쓴 글은 얄팍한 상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어떤 글을 쓸 때는 자기 자신과 1대1로 싸우는 것이지 남에게 뭔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 자기 글이 어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즐겁고 제가 기뻐서요. 근데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저는 좋은 글 혹은 계속 글을 써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쓸거나 읽을 때 오로지 나를 위해서 씁니다.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정말 희망사항이고요. 그냥 제가 책을 읽는 게 좋고 글을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냥 제가 기뻐요. 그런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뭐 자꾸 이제 이런 말 하지만 이제 애 아빠다 보니까 충분히 애랑 또 놀아줘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솔직히 저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밤늦게 자는 건데 그 시간에 책을 읽는 게 너무 행복해요. 꿀맛 같은 거죠. 막 하루 종일 출판사 일하거나 강의하고 나서 그 다음 집에 와서 또 애를 보고 집안일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막 이러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자는 게 아니고 그 자기 직전에 책 한 줄 읽는 게 저한테는 희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좋은 즐거움을 아직 못 찾았어요. 만약에 찾으면 그거 할 거예요. 안타깝게도 혹은 행복하게도 그거 이상 더 즐거운 걸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지 그 다음 목적을 저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항상 꿈꾸죠. 내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거나 뭐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꿈꾸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노릴 수 있는 어떤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저 자신 먼저 행복하게 쓰는 것을 제가 계속 글을 쓰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재밌어서 한다. 네, 재밌어서요. 그러면 업무 외 활동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부캐가 많습니다. 부캐. 그러니까 뭐 더 많아요 지금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랑일 수도 있겠는데요. 출판사 편집장이기도 하고 네. 대학교 강사, 아직 교수는 안 됐습니다. 강사이기도 하고 네. 문학 연구자로서 계속 글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조시인협회 사무총장이라고 어떤 문학 단체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애 아빠이기도 하고 네. 한 또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 또 그 아내가 정치를 하죠. 그리고 브런치 작가로도 지금 활동하기도 하고요.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수입도 많이 있긴 합니다. 뭐 엄청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한데요. 뭐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출판사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저는 출판사 편집장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요. 실은 욕망이 가득하죠. 지금보다 더? 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고 야망 있는 남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소박하지만 욕심은 많아요. 출판사의 편집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작은 규모의 출판사다 보니까 교정, 교열, 편집, 디자인, 인쇄소, 공장에 넘어가기 전에 모든 단계들을 저 혼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돼서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 고려대와 경기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글쓰기와 교양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강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책을 하나 냈죠. 글쓰기 파내려가기라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네. 남들에게는 되게 중노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엔 사무총장보다 바쁘다는 이제 문단의 이제 사무총장을 맡게 돼서 네.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야심차게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글이 있는데, 시조에 대한 뭐 모든 것이라고 해서 시조에 대한. 네, 시조를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를 좀 잘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 활동을 많이 해요. 연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만 쓰는 것도 아니고, 강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시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좋습니다. 글쓰기 파내려가기. 제가 지금 글쓰기에 관심이 좀 있어서 글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차 읽으면은 그 책을 다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목차가 괜찮아서 돈 받고 광고하거나 그런지 아직 못해요. 제가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좀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시인이 힘들다. 그럼에도 시인을 하려고 하는 후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생기고 있고, 그런 후배님들에게 먼저 진입하신 시인의 입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랑 같이 시를 합평해야 하거나 시를 오랫동안 쓴 습작생들이 이제 등단을 하게 되면 그동안 수고했다고 항상 선물을 줬어요. 문방사호, 필통이나 이런 펜을 주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걸 주면서 항상 메시지를 적어주거나 편지를 주는데, 항상 문구는 똑같습니다. 좋은 시를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좋은 시인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좋은 시를 쓰려고 막 열심히 막 밤 잠 안 자고 막 자기 수명을 깎아가면서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좋은 시를 쓰려면.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좋은 시인이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시를 못 쓰더라도 무명 시인이 돼도 좋으니까 그냥 자기가 시인으로서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시인은 모든 사물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 좋은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를 쓰려면 사물이든 인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애정을 쏟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시인이 되려면 모든 세상 만물에 애정을 쏟아야 되는 거죠. 뭐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어떤 슬픔이든 간에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좋아하면, 그러면 그거를 시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시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를 쓰는 건 두 번째.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너무 잘 썼어. 혹은 이 시는 명편이지. 혹은 후대 몇천 년이 지나도 암송하고 외우는 시를 쓰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렇게 시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후배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시인이 돼서 등단해서 막 좋은 시를 써야지, 뭐 되게 잘 팔리는 시집을 내야지,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먼저는 내가 먼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아마 자연스럽게도 좋은 시를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으로서도 괜찮고 시인으로서도 괜찮아요. 앞으로 어떤 꿈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남자에게 참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똑같습니다. 저도 문학이 참 좋은데, 시가 참 좋은데 표현을 아직 잘 못합니다. 실력이 부족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시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글을 써보세요. 시를 읽어보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에 신뢰가 많이 돼서 그렇게 사람들이 김남규의 말을 들어보니 한번 시를 한번 써봐야겠다,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좀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5살 아들한테 주입시킨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너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혹은 어디 가서 누군가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니?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르쳤고 주입시켰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겠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사람들은 이제 시조를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쓴다고 생각하고 곧 없어질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조가 아무도 안 쓰게 되더라도 저 혼자는 계속 시조를 썼으면 합니다. 실제로 지금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것도 그런 연구거든요. 계속 시조를 끝까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글도 계속 쓸 것이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도 하고 또 일반 대중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하면서, 시조 전도사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시조를 알리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담이긴 한데,
이렇게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게 나의 신념이었다는 것을, 꿈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제 신념이나 저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그대로 실천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영상이든 글이든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글을 봤을 때 혹은 그 영상을 봤을 때 아직도 그런 말을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채널의 취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강해서 네. 알아주셨군요. 아닙니다. 오늘 참 귀하신 분 모셔서 힘든 시간, 오늘 또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일요일이고 좀 힘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말씀하셨던 꿈 좀 더 밝은 내일, 희망 가득 찬 하루 이런 날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녀는 겨울에게 사정없이 끌려다녔어. 풀려났으나 갈 데 없고 끝내 도착한 소녀의 식탁. 그들은 울 때까지 먹었어. 아니, 울지 않고 먹었지. 소녀는 말하지 않았어. 소녀도 묻지 않았지. 흥얼거린 노래와 이야기. 손뼉 치면 밤 하나 끝나고 소녀는 봄이라고 말했어. 소녀가 안아주었지.